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에 항상 지문의 맨 끝을 보라고 그랬죠? 제목이 뭡니까? 엄마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화자는 어린 아이인 것 같죠? 그러면 한번 시를 읽어보기 전에 기영도라는 시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는요, 유년의 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그린 그런 개성적인 시들을 많이 썼어요. 본인의 어린 시절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 내용이 약간 우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라고 했어요. 열무 30단은 머리에 이고 산다라는 것은 이고 시장에 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집안이 어때요? 가난하다는 거겠죠.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30단이나 이고 가려면 그거가 킬로그램수로 하면 엄청난 무게일 텐데요. 근데 그 엄마가요, 안 오시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오시네 라고 얘기를 했네요.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해가 저문다고 그러지 해가 시든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앞서 열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열무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수분이 좀 빠져나가면서 시들잖아요. 아, 해가 시들었다. 해가 저물었다를 열무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아, 시간적 배경은 지금 해가 이제 뉘엿 저물어서 약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찬밥 신세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쵸? 아무래도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그런 찬밥이 돼서 방이 일종의 밥그릇이에요. 근데 내가 찬밥이 돼가지고 그 방에 담겨 있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찬밥처럼 담겨 있다. 마치 밥그릇에서 이렇게 찬밥이 담겨 있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요, 어떻대요? 엄마가 안 오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싶어서, 짧게 느끼고 싶어서 최대한 천천히 했는데도요, 엄마가 안 오시네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안 오시네, 안 오시네 반복적인 시어가 나와 있죠.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아무래도 운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느낌으로써 강조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은 운율을 느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고 했어요. 까까까까까 뜨뜨뜨뜨 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네, 지규법입니다. 그러면 발소리가요, 배춧잎 같대요. 여러분, 배춧잎을 툭 떨어뜨린다고 해보세요. 차박, 차박, 차박. 왠지 힘이 없는, 그리고 왠지 피곤에 쩔은 엄마의 발소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발소리마저 아직도 안 들리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네 역시 반복해서 운율을 느끼고 있죠. 어둡고 무섭대요. 이 화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이 찬밥처럼 방에 당겨가지고요. 무서운데, 근데 창이 있는데요. 금이 같대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되게 가난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상상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감각을 무슨 감각이라고 하죠? 시각이라고 하죠. 그쵸? 그랬는데 그 창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 빗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이거는 귀와 관련되니까 무슨 감각일까요? 그쵸? 이건 청각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더 하자가 뭐예요? 외로운 거를 더 고조시키는 거예요. 외로움을 더 고조시키는 거죠. 여러분, 밤에 밖은 컴컴한데 근데 창문에 금은 가 있고요. 창틈에 금은 가 있고요.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부슬 내리고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애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빈 방인데 어떤 방이에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가지고요. 훌쩍훌쩍 거리고 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외로움과 불안감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네요. 지금요.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른이 된 지금도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시절에 내 유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윗목이라고 얘기했네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으로 보일러를 뗐었거든요. 그러면 아궁이에 가까운 쪽은 뜨끈뜨끈해요. 거기는 주로 이제 가장인 아버지 자리죠.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 윗목이죠. 거기에는 같이 보일러를 떼도 거기는 좀 약간 차가운 편이거든요. 미적지근 차갑고 막 이러거든요. 그 내 유년이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따뜻한 공간에 있는 거랑 차가운 공간에 있는 거랑 가뜩이나 더 어떨까요? 그 어린 시절이 서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윗목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시어를 위에서 찾아보면 바로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찬밥이 되겠죠. 그쵸?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윗목하고 찬밥하고 쓸쓸한 어린 시절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제는 뭘까요? 1연에서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을 얘기했고 2연에서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나를 생각을 하면서 슬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슬픔, 안타까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1번 밝고 희망적인가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가 되게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렸죠. 2번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네, 맞죠. 이라는 과거 해상이 들어가고 있죠. 3번 혼자 말하는 듯한 어조. 네, 맞습니다. 4번 비슷한 구절의 반복. 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느끼게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득을 니을즉 엄마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찬밥과 같다. 그리고 내 그 쓸쓸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윗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엄마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 시는요 나오면요 찬밥 아니면 윗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각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심상은 이미지, 감각 이거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이라고 했어요. 자, 심상에는요 우선 오감각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눈하고 관계되는 건 뭐예요? 그쵸?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귀랑 관련된 건 뭘까요? 청각적 심상. 냄새는요? 그쵸? 후각적 심상. 그 다음에 맛하고 관련되는 거죠. 미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맛을 많이 맛있게 하려고 좋은 미료를 넣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피부.
뭔가 촉감하고 관련된 거는 촉각적 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했으니까 뭔가 뜨거운 거는 뭐에 해당할까요? 네, 촉각적 심상을 얘기했으니까 촉각적 심상을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1번, 향그럽다라는 건 뭐예요? 코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는 냄새잖아요. 이건 후각적. 휘파람 소리니까 뭐예요? 청각적. 내 몸에 닿는 아버지의 서늘한 이거는 뭐예요? 내 피부 촉각적 심상.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굴러가는 소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청각적 심상.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마다 나오는 또 문제들,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나중에 시험 마무리 질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졸에서는 심상, 감각, 이미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문제 반드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법 문제도 꼭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수사법 문제가 나올 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